홍공 흔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자, 오랜만에 저 혼자 나왔네요. 그죠? 제가 영어를 가르친다는 사실을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나왔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단어 스펠링을 꼭 암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빅픽처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빅픽처라고 하냐면 각자가 처한 어떤 시기 혹은 이제 입시형에 얼마나 가까운가, 시험 이런 거 점수에 얼마나 도달해 있는가 따라서 사실은 답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대답을 하는 전문가가 뭐 초등 쪽에 좀 쏠려 있느냐, 중학에 좀 쏠려 있냐, 고등에 쏠려 있느냐, 그거 따라서 바라보는 좀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혹은 학생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안 불안해요. 예, 그쵸. 흔들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초등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취학 전이에요. 초등학교 취학 전에 단어 스펠링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부모님들이 딱 보통 약간 그래도 확고한 게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초등학교 취학 전에는 애가 뭐 좋아하는 영상, 그림책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사실은 매칭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상이라든지 그림책도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읽어주거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안에 이제 소리를 듣고 매치하는 거죠. 가령 이제 애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그 그림 안에 있는 그쵸 사과를 보면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애플이라는 소리가 사과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어를 이제 숙지하게 되는 거야. 단어 숙지. 그럼 이것도 사실은 단어를 안다잖아요. 그죠? 아는 것에서 스펠링이라는 정확성, 어떻게 보면 정확성의 마무리, 그것만 빠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애가 어때요? 돌아다니다가 부엌에서 사과를 보고는 손가락질하면서 애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부모님들도 오케이, 애가 알고 있구나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단어 스펠링을 알아야 어떤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부모님한테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불안감이 이렇게 막 폭발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취약 후부터는 이제 각 집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학군지인지 그 학군지가 얼마나 좀 경쟁이 좀 터프한지 그 상황에 따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요. 저도 지인들한테 막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달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취약 후에도 일단은 좀 나눠보면 1에서 한 2학년, 왜냐면 3학년이 이제 우리가 영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1에서 한 2학년 같은 때에도 스펠링을 꼭 암기해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에 저는 사실은 한 표입니다. 1, 2학년 때에도 그냥 영상, 그림책 혹은 간단한 만약에 학습지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만약에 단어 평가를 정말 하고 싶다. 왜냐면 우리 동네는 3학년부터 학군지라서 다 애들이 하고 오는 거야. 엄청 빡세. 그런 동네에서 나 혼자 진짜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1, 2학년 때 만약에 단어 조금 스펠링 시험 보고 싶다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로 하세요. 굉장히 적은 숫자.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적은 숫자 테스트를 해서 실패보다는 성공 경험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애들이 스펠링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거는 이게 외울 게 많아지고 그렇죠. 어렵고 제한된 시간 내에 치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패 경험이 많아지면서입니다. 그러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 하고 싶어요, 그게? 안 하고 싶죠. 우리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단어 시험 보고 철자 한 개라도 틀리면 어땠어요? 쫙 긋고 손바닥 맞았어요. 그 실패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만약에 정말 단어 시험을 보고 싶다고 하면 집에서 혹은 뭐 학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정말 적은 숫자의 단어 테스트 정도 하는 게 좀 좋고, 애가 만약 단어 테스트를 했는데 만약에 좀 애가 그래도 소수를 냈는데도 애가 틀린다. 근데도 너무 부모님이 하고 싶어. 그러면 아이한테 만약 쓴 다음에 요거 너가 단어 시험을 해서 3개를 봤어요. 단어 3개 시험 봤는데 요거 틀릴 것 같다 혹은 스펠링이 애매할 것 같다. 그런 문제 한번 동그라미 미리 한번 해볼래? 라고 본인이 예측을 하게 해보세요. 예측. 그래서 오답일 수 있는 단어 예측을 해보게 해보면
그냥 맞았다 틀렸다고 달라요. 애가 나 중간에 I인지 E인지 헷갈리는데 요 자체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게 되면 그렇게 막 스펠링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되면 확인하면서 이랬구나를 이제 인식하게 되니까 자기가 뭘 잘못할지 돼서 예측돼 보고 끝난 다음에 본인이 셀프 확인도 되는 거예요. 왜? 애초에 설정 자체가 달랐잖아요. 세팅이 다르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좀 낫다. 하지만 1, 2학년 때 여전히 저는 굳이 이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이제 이런 거 권하지 않고 영상, 그림책 혹은 가벼운 이제 파닉스 같은 거. 파닉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보낸다고 해도 빨리 어떻게 보면 A to Z를 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파닉스 리더스나 이런 것들로 어쨌든 읽기라든지 듣기 이런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즉 1, 2학년 때까지도 여전히 애가 즐기면서 노출하면서 할 수 있는 습득 방식으로 단어를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나중에 내가 아는 단어에 대해서 스펠링 점검을 하는 게 단어 스펠링 학습이 되는 거지. 오늘의 새로운 단어다 하면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encounter,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처음 보는 건데 맞닥뜨리다 조우하다. 한글 뜻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알파벳까지 매칭을 해야 되면 이거는 이집트 파피루스 문자 익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1, 2학년 때는 습득, 즉 숙지 이런 식으로 많은 최대한 시키고 요걸 가지고 이 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중학년, 고학년 올라가면서 단어 스펠링을 조금 테스트한다라고 하면 저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중요하고요. 근데 3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3, 4학년 군이랑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군 이렇게 나뉘고 3, 4에서 5, 6 올라갈 때 이렇게 난도가 이렇게 좀 점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봤는데요. 3, 4학년에서는 사실은 기초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기초 단어가. 그래서 여기 기초 단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이거 안 보이네. 교과서. 교과서 단어죠. 그리고 나아가서 5, 6학년까지 다툼을 치면 요거 좀 이따 갈게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요즘 이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한번 엄마랑 혹은 아이랑 직접 읽어보면서 구멍이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단어 체크의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냐. 왜냐면 수업이 보통 그런 것도 들어야 되고 간단한 거 읽을 수 있으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스펠링을 다 외운다가 어떻게 보면 시작 목표는 아닌 거예요. 최종 목표는 될 수 있어요. 최종 목표. 그래서 초등 전문가들 중에서 단어 스펠링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초등 교과서 안에 있는 단어는 구멍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스펠링으로 애를 이렇게 막 약간 조절한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보고 이제 읽을 수 있는가, 숙지가 되어 있는가, 의미가 캐치가 되는가,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그걸 빨리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단어,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이제 아는 단어다, 습득 단어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아는 거를 스펠링을 조금 그래도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 사실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데 요 단어 애플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애가 이제 애플을 갑자기 APPLE 하면서 사과라고 암기하게 하면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를 기본 바탕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특히 3, 4는 그렇습니다. 3, 4는 그래요. 자,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도 뭐 그림책이든 영상이든 계속 이렇게 습득을 이제 부어가면서 하죠. 그리고 최소량 교과서에 나온 거 정도 얘가 습득이 됐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단어들은 스펠링을 이제 써본다는 해봐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3, 4학년 제 교육과정 목표 중에 하나가 사선 있잖아요. 사선 노트 이렇게 좀 잘 쓰는 것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거 학기수 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해서 이제 명분이 생겼죠. 애도 이제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것들 있고 파닉스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대충 음가 나니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프렌드를 이렇게 프렌드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혼돈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혼돈을 한 칸 땡길게요.
이렇게 혼돈을 느낄 수도 있어요. 혼돈을 느꼈다고 해서 애가 실력이 없다 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근데 단어 스펠링에 만약 꽂혀 있으면 부모님 볼 때는 얘가 자꾸 덤벙대가지고 정신을 안 차려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가 계속 요거를 습득된 걸 읽어보고 하고 그 다음 몇 번 계속 써보게 하고 써본 다음에도 너가 직접 확인해서 한번 체크해볼래라고 셀프 체크를 자꾸 시키시면 적은 양이니까 그리고 아는 것들이니까 해보면 애가 스스로 이게 이제 이 N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이 I가 아니라 I가 맞구나. 이 I가 아니라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쵸? 요런 식으로 해서 애가 좀 이제 메타인지를 활용하면서 나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5, 6학년 5, 6학년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뒤에 중학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중학교. 그렇기 때문에 5, 6학년 대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습득하고 단어 조금씩 해온 게 이제 쌓여 있잖아요. 그죠?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쭉 이어나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중학교 단어를 또 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펠링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올라가서 수행을 보든 뭘 하든 지필고사를 보든 스펠링이 틀리면 이제 감점 요인이거든요. 감점 요인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스펠링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학년 때부터 이런 어떤 숙지해서 확인하고 본인이 체크하고 이런 것들 기조로 온 친구들한테는 이제 좀 쌓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확성 어떤 암기를 하는 것은 명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할 만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스펠링이 실제로 더 많이 중요해진다.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스펠링이 더 중요해진다. 지필고사라든지 수행 같은 데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엑스트라긴 한데 그럼 고학년 때부터 스펠링 어떤 식으로 이제 외워야 되느냐? 사실은 스펠링 외우는 게 여기서도 1순위가 돼서는 이제 안 됩니다. 단어장 같은 거를 만약에 선정을 했으면 단어장은 짧게 자주 노출하는 게 맞습니다. 즉 30분 하루에 30분 단어 공부할 거면 5분으로 이렇게 5분으로 6번 나눠가지고 텀을 두고 에빙하우스의 망가 곡선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5분 정도 단어 오늘 거를 쓱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쓱 익히고 쓱 익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뜻이 좀 익혀지면 일주일에 뭐 한 주말이라든지 혹은 나는 주중에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스펠링을 써보고 틀릴 것 같은 거 다시 내가 찾아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익히고 내가 의미 매칭이 되는 상황에서 스펠링 정확성을 높이는 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 학습자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정확도 요거를 스펠링 틀리기 쉬운데 사실 요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오래 가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단어 스펠링을 꼭 암기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너무 빡세게 시험을 시킨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동네는 학원이 그런 학원에 다 줄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하고 부모님이랑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학원에 도움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학원생들 분명히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정확도 테스트가 너무 과해. 이게 하루에 50개씩, 100개씩 외우게 한다. 솔직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애들한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아까 주면 안 되는 시기 때 그 트라우마를 줘버리면 나중에 중고 가서도 애가 꾸역꾸역 한 애들도 소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애들은 영어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충분히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아이를 참 잘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숙지를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질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고 후짜